사전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이제 선형대수의 응용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지나고 나서는 좀 어떤 주어진 행렬이 있으면은 얘를 여러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를 뭐 팩토라이즈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팩토리제이션, 뭐 디컴포지션, 뭐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행렬을 여러 개의 행렬, 뭐 두 개나 세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렬을 쪼개는 거고, 곱으로 쪼개는 거고,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듯이 이게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어떤 이득이 있듯이 행렬도 그렇게 곱으로 쪼갰으로써 우리가 얻는 뭔가 이득이나 뭔가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은 다이아고널리제이션을 할 거예요. 대각화입니다. 대각화. 그래서 이 대각화에서는 행렬을 3개로 쪼갤 거예요. 3개로 쪼갤 건데,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 행렬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여기 다이아고널에만 숫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0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배우게 되는 건 여기 곱으로 쪼개낼 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고널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사실은 아이겐밸류 그리고 아이겐벡터 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번에 사전 강의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 행렬 A를 요런 모양으로 쪼갤 거예요. 이 행렬 A를 P랑 D라는 행렬로 쪼갤 건데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 가운데에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행렬이 앞에는 그냥 붙어 있고 뒤에는 역행렬로 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PD, P 인버스라는 형태로 쪼갤 겁니다. 얘가 여러 가지로 유용한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A의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할 때 편해져요.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행렬을 2번 곱하고 뭐 3번 곱하고 뭐 4번 곱하고 이렇게 행렬도 거듭 제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여러 번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지만, 이게 이 다이아고널리제이션을 거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은 계산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행렬의 거듭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연산량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대한 거듭 제곱으로 바뀌면서 얻어지는 이득도 있어요. 그래서 이 A의 K승을 빠르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뭐 디커플링을 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 오프 다이아고널에 있는 텀들이 사라지고 다이아고널에 있는 엘레멘트들만 남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게 사라지거든요. 오로지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쪼개게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을 선형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디커플링을 한다, 그러면은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좀 다루지는 않을 내용이고,
요게 뭐 그나마 좀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은 어떤 모양인가? 여기 D라는 행렬이 하나 주어졌어요. 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죠. 여기 다이아고널 엔트리에만 값이 들어있고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0만 들어있으니까 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두 번 곱하면은 이 행렬 곱을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예요? 여기 다이아고널 엘레먼트들을 각 자리에다가 거듭 제곱을 붙이면 돼요. 어려운 행렬곱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제곱을 하면은 그 대각선 자리를 각각을 제곱을 수행을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다가 세제곱을 하면은 요 행렬곱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면은 역시 이 다이아고널 엘레먼트를 세제곱을 하면 된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D의 K승은 5의 K승, 3의 K승을 한 다음에 각각을 다이아고널 자리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면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2x2가 아니라 3x3, 4x4여도 항상 성립을 하고 대각선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든 간에 이거는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은 계산이 너무 쉽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A를 PDP 인버스라는 걸로 표현을 하면은 A 제곱은 A 곱하기 A잖아요. 그러면은 PDP 인버스에다가 다시 PDP 인버스를 곱하게 되죠. 그럼 이거 쭉 순서대로 곱해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뭐죠? 아이덴티티가 되죠.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여기는 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이에 아이덴티티 곱하나 안 곱하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D가 두 번 곱해지는데 이거는 우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계산이 쉽죠. 그러니까 이 A 제곱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이 A 제곱을 이렇게 쪼갠 다음에 PDP 인버스로 쪼개면은 이 거듭 제곱의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해진다는 거죠. 세제곱을 해볼까요? 이거는 그러면은 A 제곱에다가 여기 A 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A를 다시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다이아고널리제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K번 거듭해서 곱할 필요 없이 이거를 PDP로 쪼갠 다음에 D에다가만 거듭 제곱을 수행을 하고 앞 뒤에 붙어있던 P랑 P 인버스는 그대로 냅둬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뭐 A라는 행렬이랑 P랑 D를 넣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봤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 쓸 수 있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랑 P랑 D가 뭐든 상관없이 A가 PDP로 쪼갤 수만 있고 얘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항상 A 제곱은 요렇게 나올 거고 A 세제곱 역시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A의 K승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P 매트릭스랑 P의 인버스는 그대로 붙어 있고 여기 D 행렬에다가만 K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의 K승, 3의 K승이 된 거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A의 거듭 제곱을 할 때 조금 얻는 이득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다이어고널리제이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어진 행렬 A가 있을 때 이 A를 만들 수 있는 PDP 인버스 조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와 인버스가 가능한 이 P를 가지고 PDP 인버스를 취해서
이 순서대로 곱하면은 A가 나오도록 어떻게 쪼개죠? 어떻게 쪼갤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n by n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얘는 언제 다이어고널라이즈가 가능하냐면은 이 아이겐 벡터들이 전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예요. 언제 다이어고널라이즈가 가능하다? 아이겐 벡터가 전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나오게. 그럴 때는 다이어고널리제이션이 가능해진다. 여기는 가능성이에요. 마치 인버스 매트릭스에서도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듯이 다이어고널라이즈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A를 가지고 P랑 D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 D 행렬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데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밑에 여기 D라는 행렬은 A의 아이겐밸류가 들어가요. 그 D라는 행렬에는 여기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A의 아이겐밸류를 차곡차곡 넣으면 돼요. A의 아이겐밸류를 여기 D 행렬에다가 차곡차곡 넣으면 되고, 이때 P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그 아이겐 벡터들을 하나씩 컬럼으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컬럼 벡터로 넣으면 된다. 그래서 D를 이렇게 만들고 P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첫 번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여기다가 넣고, 이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넣고, 이 세 번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여기다 넣고 4x4라고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지고 D 매트릭스,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 D 매트릭스랑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P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쉽죠? 쉽나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행렬, 여기 주어진 이 행렬을 지금 P랑 D가 이렇게 주어져 있긴 한데 이거를 한번 실제로 구해볼게요. 7, 2, 4, 1이에요. A가 7, 2, 4, 1이에요. 한번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써볼게요. 요렇게 나오겠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8 람다 플러스 7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람다에 이렇게 쪼개면은 람다는 3 또는 5가 되겠네요. 얘가 이제 A의 아이겐 밸류가 되겠죠. 그러면 3 또는 5를 가지고 한번 아이겐 벡터를 찾아봅시다. 만약에 람다가 3이라고 하면은 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얘를 풀어서 쓰자면 3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때 x는 저는 1-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얘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되죠.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람다가 5일 때 마찬가지로 a-람다 i에 x가 0이 나오는 애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x를 1-1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되죠.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구했나? 2-1, 1-1. 똑같네요. 똑같이 구했네. 그러면은
우리 A라는 행렬이 7, 2, 마이너스 4, 1 이라고 할 때 우리는 D라는 행렬을 이렇게 3, 5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아이겐밸류가 3이랑 5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3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3에 대한 아이겐 벡터 1,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5에 대한 아이겐 벡터 1,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PDP 인버스를 구한 게 A랑 같아지는지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5. 그리고 여기 인버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다가 인버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의 역행렬을 구했어요. 이거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D고 여기가 P 인버스예요. 일단 앞에 두 개 곱하면은 3 마이너스 6 5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제 인버스를 곱해야겠죠. 7 6 빼기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 6 빼기 5 1 이렇게 나오네요. 어때요? 이렇게 PDP를 구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이거 A랑 같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고널라이즈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때 구한 아이겐밸류랑 그에 대응이 되는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하나랑 이렇게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하나 만들면은 이 A를 이렇게 PDP 인버스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오늘 본 강의에서 했던 거, 오늘 본 강의에서 했던 매트릭스가 뭐였냐면은 2, 3, 3, 마이너스 6이네요. 그리고 얘에 대한 아이겐밸류로 두 개가 나왔네요. 3이랑 마이너스 7. 그리고 그때 아이겐 벡터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뭐 직접 구해도 되지만 3일 때 아이겐 벡터를 하나 구했는데 3,1이라고 구했네요. 마이너스 7일 때도 한번 구해볼까요? 아, 마이너스 7이구나. 여기 플러스가 되는구나. 잠깐만.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아,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그때 아이겐 벡터는 저는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아이겐밸류가 3일 때 아이겐 벡터,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7일 때 아이겐 벡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개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D라는 행렬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될 거고 P라는 행렬은 여기 들어간 순서에 맞춰서 각각을 이렇게 컬럼 벡터로 쌓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PDP 인버스 한번 구해볼까요? 이건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을 곱하고 요렇게 나오겠네요. 요거는 나중에 앞으로 빼가지고 한 번에 곱할게요. 요렇게 곱한 다음에 요거 스칼라벨을 요렇게 해볼게요. 일단 앞에 거 두 개 먼저 해봅시다. 9 3 마이너스 7 21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만 땡길게요. 10분의 1은 그대로 남아있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7 하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 하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1하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63? 그럼 60이 되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다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2, 3, 3 마이너스 6. 뭐가 나왔어요?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P랑 D, D랑 P를 이렇게 만들면은 요거로 계산을 해서 A를 이렇게 쪼개낼 수 있다 가 되는 겁니다. 아직 요거를 뭐 맨 처음에 거듭 제곱을 할 때 되게 쓸 일이 많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쓸 뿐만 아니라 뭐 머신러닝이 됐든 아니면은 실제 뭐 여러분들 전공하시는 데에서 아마 나올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하는 거. 그때 다이아고널라이즈 한다는 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생기는지는 그 이제 배우시는 그 맥락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될 거예요. 이거를 다이아고널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의미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일단 뭐 거듭 제곱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그 뭐 실제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이거 나중에 다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그 거기에서 한번 배워보시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3x3 케이스에 대해서도 하는 거예요. 3x3 케이스. 3x3 케이스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먼저 아이겐 밸류를 찾아야 되죠. 얘를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하려면 일단 아이겐 밸류를 찾아야 돼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보고 요렇게 잘 팩토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아이겐 밸류가 두 개가 존재한다. 사실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중첩이 되어 있죠. 지금 두 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그때 해당이 되는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을 또 구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 그래서 1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가 하나 나오고 2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가 두 개가 나와요. 왜 그랬어요? 여기 두 개가 나와서 그거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벡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낸 V1, V2, V3는 모두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면은 다이아고널 가능하죠.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 3개를 구했으니까 구하면 됩니다. 여기 3번 뭐 이거 3번으로 다 퉁쳐도 되죠. 일단 P를 아이겐 벡터 3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P 행렬을 만들고 이 각각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밸류를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D라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면은 이제 A는 PDP 인버스의 형태로 쪼개진다. 근데 우리는 아까 계속 이렇게 계산을 했죠.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얘가 되는지를 찾아봤지만 이렇게 검증을 해봐도 되죠. 왜냐하면은 인버스 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이게 성립을 한다면은 요것도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 P를 요쪽에서 양변에다가 곱하면은 이제 AP는 PD라는 꼴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베리파이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구한 P랑 D를 가지고 AP도 구해보고 PD도 구해봤더니 두 개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PDP 인버스로 쪼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이어고널리제이션을 마칠게요.